100년 넘게 불황이라곤 경험한 적 없던 중국의 이것이 몰락하고 한국의 이것이 미국인들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은 불황이 없었다라고 표현해도 좋을 만큼 손님이 넘쳤던 곳입니다. 값싼 노동력이 필요했던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시대에 중국인들이 태평양을 건너와 형성한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은 1848년 설립 이래 미국 내 가장 유서 깊은 차이나타운으로서 그 명성을 이어왔는데요.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수십 년 역사를 자랑하는 이곳의 중국 음식점들이 임대료를 내지 못해 하나둘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내 차이나타운을 빗대어 유령 도시라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차이나타운은 유령 도시가 되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식당 주인들은 임대료와 공과금을 내기 위해 값비싼 배달 서비스로 선회하는 등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차이나타운뿐만이 아닙니다. 샌프란시스코만큼 오래된 뉴욕의 차이나타운 역시 불황에 찬바람을 버티지 못하고 텅 비어가고 있거든요. 정계 인사들이 드나들 정도로 고급스러운 중국 레스토랑과 카페, 기념품점 등 부가가치가 높은 자영업의 중심지였던 워싱턴 차이나타운도 같은 상황입니다. 상점의 3분의 1 이상이 임시 휴업 중이거나 아예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요. 잭 니콜슨 주연의 1970년대 영화 차이나타운의 무대였던 로스앤젤레스와 보스턴 등지의 차이나타운도 썰렁하긴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점심시간마다 모든 테이블이 꽉꽉 들어차던 식당은 텅 비어있고 밤이 되면 모든 불빛이 사라져 걷기도 무서운 곳이 되어버렸다는 차이나타운. 미국에서 나고 자란 중국계 2, 3, 4 세대마저도 고개를 저을 정도로 불황이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차이나타운 가게를 이어받아 자영업을 해왔지만 지금처럼 혹독한 시련을 겪은 적이 없었다며 지금의 불황이 코로나19와 반중 정서에서 비롯된 만큼 과거 차이나타운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틈을 타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는 이들도 있습니다. 요즘 뉴욕 차이나타운 거리는 고가 브랜드의 짝퉁 성지로 변모했다고 합니다. 황폐해진 차이나타운 곳곳에 유명 브랜드의 시계와 지갑, 가방 등을 늘어놓고 판매하는 무허가 판매업자들과 이들에게 물건을 공급하기 위해 차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로 짝퉁 노점상 시장이 돼버린 것인데요. 이곳에서 짝퉁 물건을 팔고 있는 상인이 과거에는 언제든 경찰이 와서 우리를 체포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지역은 더 이상 경찰이 순찰을 돌지 않으며 관리 감독하는 조사관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로 무법지대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내 아시아계 팬데믹으로 인해 큰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계처럼 몰락 위기를 겪는 경우는 드물다면서 코로나19 사태에도 입점 가게가 늘어나고 있는 한인타운과는 정반대 풍경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실제로 미국 주요 언론에서 코리아타운을 바라보는 시각은 차이나타운과는 사뭇 다릅니다. 최근 코리아타운을 취재한 내셔널 지오그래픽 특집 기사를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DJ가 최신 힙합 음악을 틀고 있고 트렌디한 사람들이 비건 나초를 먹고 있으며 몇몇 이들은 칵테일을 홀짝거리는 LA 라인 호텔의 로비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제가 어린 시절에 봐왔던 코리아타운이 아닙니다. 그의 말대로 코리아타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와는 너무 다른 모습입니다. 나초와 칵테일, 힙합 음악이라뇨. 그러나 실제로 미국의 코리아타운은 젊은이들이 주말 저녁 시간을 보내는 힙플레이스로 탈바꿈되었습니다. 독특한 인테리어의 카페와 술집, 이색적인 한식 메뉴를 맛볼 수 있는 젊음의 거리로요. 그러나 필자는 코리아타운 하면 떠오르기 마련인 익숙한 풍경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멋지게 차려입은 젊은이들이 가득한 호텔 로비에서 호텔 직원이 그에게 건네준 것은 바로 북창동 순두부 식당 명칭이 적힌 광고지였으니까요. 수많은 한글 간판, 찜질방과 오래된 미용실도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필자는 코리아타운의 매력에 대해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과거에 우리 같은 이민자에게 LA 한인타운은 정류장과 같았다. 이곳에서 수많은 이민자가 아메리칸 드림을 여는 비밀번호를 찾았다. 그러나 지금은 공사 크레인이 곳곳에 보일 정도로 개발 중이고 카페에는 젊은이들이 몰리고 있다.
골목에서 들려오는 한국어나 스페니쉬, 영어 등 각종 언어가 뒤섞인 시끌벅적한 소리를 듣다 보면 한인타운에 와 있음을 체감한다. 서울로 여행을 가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한인타운은 최고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최근 한인 이민자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한인타운은 문화적으로 멜팅팟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한인타운은 동양과 서양, 옛것과 새것이 혼합되어 미래를 바라보는 곳이다 라고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개성김치, 곽씨농방, 베스트 한의원, 이화고전방, 조선갈비 등 한인타운에서 수십 년간 자리를 잡고 있는 상점도 소개했는데요. 미국 내 차이나타운이 몰락하고 있는 것과 반대로 코리아타운이 흥하는 이유를 어렴풋이 알 것 같습니다. 역사와 전통만 고수하는 꽉 막힌 차이나타운과 달리 과거와 현재를 적절히 조화시키며 카멜레온처럼 색을 바꾸는 한국인의 창의성이 미국인들에게 통한 것이죠. 또한 뉴욕 코리아타운은 뉴욕의 새로운 명물로 떠오르며 시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해가 지기도 전에 썰렁해지는 차이나타운과 달리 이곳은 밤이 되면 더 화려하게 빛난다고 하는데요. 200m 이상 늘어진 포장마차촌 코리아타운 오픈 스트리트 덕분입니다. 오픈 스트리트에서는 숯불 갈비와 냉면, 비빔밥 등 한국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른 저녁부터 밤 늦게까지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북적여 자리를 잡으려면 보통 30분 이상 기다려야 할 정도라고 합니다. 뉴욕 내 오픈 스트리트가 62곳에 달하지만 이곳처럼 20대, 30대 젊은이들의 압도적인 사랑을 받는 곳은 드물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인종들이 한국 음식과 문화를 즐기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죠? 작년 10월에는 메릴랜드주에 코리아타운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내릴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의 부인이자 한국계인 유미 호건 여사의 말처럼 이 지역 한인들의 수건이 이뤄진 날이었죠.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일본과 중국에서도 코리아타운의 인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거든요. 도쿄의 대표적인 코리아타운 시노쿠보에는 신전떡볶이, 청년다방, 동대문 엽기떡볶이 등 한국에서 이름 좀 들어봤다 싶은 떡볶이 프랜차이즈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는데요. 일본 젊은 세대들이 한국 본토의 매운맛을 먹어보고 싶다며 줄지어 코리아타운을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에 수출된 한국 음식들이 현지화된 매운맛이었다면 이곳에서는 진짜 매운맛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멀리서도 찾아오는 일본인들이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맵다를 연발하며 떡볶이를 먹는 일본 젊은이들의 모습이 꽤 즐거워 보입니다. 불닭볶음면, 떡볶이, 비빔면과 같이 한국인의 입맛에도 매운 음식들이 일본 젊은이들에게 인기라니 신기하기만 합니다. 시노쿠보 코리아타운이 늘 꽃길만 걸었던 것은 아닙니다. 2012년 독도 문제로 한일 관계가 악화됐을 때 이곳의 한식당들이 경영난을 못 이겨 줄줄이 폐업한 적도 있었는데요. 최근 몇 년간 한일 관계가 좋지 않은 데다 코로나19 때문에 일본 식당마저 문을 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노쿠보 코리아타운의 인기는 식지 않아 오히려 새로 가게를 낸 곳마저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과 더불어 코리아타운의 인기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화합과 번영을 상징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전초 기지로서 활약 중인 코리아타운이 더욱 번성하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